여우 잡은 소금 장수.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단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평화로움을 자아내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금 장수 한 분이 살고 있었지. 이 소금 장수는 단순히 소금만 파는 분이 아니었단다. 세상을 두루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눈썰미가 아주 좋았고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분이셨지. 매일같이 소금짐을 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서던 어느 날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어. 소금 장수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단다.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가까운 읍내로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들뜬 분위기가 소금 장수의 발길을 붙잡았어. 분명 평범한 잔치 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단다. 조심스럽게 대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그 집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지. 마당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단다. 그런데 소금 장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잔치에 모인 손님들의 모습이었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한가운데 상석에 곱게 단장한 채 앉아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단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얼굴에는 신기하게도 주름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금 장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할머니의 두 눈이었어. 그 눈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단다. 소금 장수는 오랜 세월 세상을 떠돌며 쌓은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했어. 이 잔치는 필시 뭔가 수상한 점이 있구나. 저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 분명해. 소금 장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단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도 잔치 구경을 온 손님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 할머니는 연신 잔치 손님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웃고 또 웃었지. 사람들은 할머니의 덕담에 박수를 치고 술잔을 연신 권하며 흥을 돋우었단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가늘고 날카롭게 들리는 건 소금 장수만의 착각이었을까?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할머니의 미소는 마치 가면을 쓴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던 소금 장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단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한쪽 희미한 등불 그림자 아래에서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이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 할머니의 그림자는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길고 축 늘어진 무언가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그림자에 비쳐 보였던 거야.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말이야. 소금 장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단다. 아니, 저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필시 요물이 사람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이 분명해. 이대로 두면 저 순진한 사람들이 모두 해코지를 당하고 말 거야. 소금 장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 사람들을 구하고 이 요물을 퇴치해야 한다고 말이야. 소금 장수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어. 요물을 퇴치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마침 마당 한쪽에 굵고 튼튼해 보이는 작대기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소금 장수의 눈에 들어왔단다. 나뭇가지라고 하기엔 꽤 굵고 단단해 보였어. 소금 장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작대기를 집어들고는 자신의 낡은 소금 지게 뒤편에 조심스럽게 감추었단다.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를 예의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지. 잔치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술잔이 계속 오고 가며 사람들의 경계심은 풀어져 가는 듯 보였어.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이라도 추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었단다. 그 순간 소금 장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지금이 바로 요물을 퇴치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야. 용기를 내어 소금 장수는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 그리고는 옷 속에 감춰두었던 굵고 단단한 작대기를 꺼내 들고는 마치 오랜 원수라도 만난 듯 온 힘을 다해 할머니의 머리를 내리쳤단다. 이 간악한 요물 같으니라고. 당장 내 본색을 드러내어라. 소금 장수의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행동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는 얼어붙고 말았지. 할머니는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 쓰러진 할머니의 몸이 순식간에 꿈틀거리더니 곱게 단장했던 얼굴과 손발이 쭈그러들고 이내 털이 푹실푹실한 커다란 짐승의 몸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어? 그것도 아주 오래 묵어 꼬리가 9개나 달린 늙은 여우, 바로 구미호였단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자신들이 융숭하게 대접하며 덕담을 듣던 고운 할머니가 사실은 사람의 해골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요물 여우였다니.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잔치에 모였던 젊은이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달아났고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 곧 요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단다. 차초지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의 지혜와 용기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 소금장수 어르신, 대체 어떻게 저 간악한 요물이 여우 힘을 알아채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소금장수에게 물었지. 소금장수는 빙긋이 웃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작대기를 들어보였단다. 하, 이 작대기 덕분이지요. 이 작대기는 요물을 알아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요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떨리고 뜨거워진답니다. 그리고 이 작대기로 요물을 치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오. 사실 그 작대기는 그저 평범한 나뭇가지에 불과했지만 소금장수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순간적인 기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구하려는 용기가 더해져 특별한 작대기가 된 것이었지. 소금장수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대기의 신이한 능력 덕분이라고 능청스럽게 둘러댔단다.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의 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그 작대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지. 특히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한 부잣집 영감이 그 작대기에 유독 눈독을 들였단다. 영감은 소금장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내어주듯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작대기를 팔라고 끈질기게 졸랐어. 소금장수는 처음에는 이 작대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부디 탐내지 마십시오 하며 거절했지만 영감의 끈질긴 설득과 엄청난 액수의 돈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단다. 이 작대기라면 자신도 손쉽게 요물을 퇴치하고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잣집 영감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 소금장수는 영감에게 작대기를 건네주며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단다. 이 작대기는 아무에게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부디 신중하게 사용하시고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감의 귀에는 소금장수의 당부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 오직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지. 많은 돈을 손에 쥔 소금장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단다.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말이야. 그런데 작대기를 산 부잣집 영감은 어땠을까? 영감은 그 작대기만 있으면 자신도 소금장수처럼 손쉽게 요물을 퇴치하고 큰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날부터 영감은 온 마을과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요물 같은 존재를 찾아다녔어.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작대기를 휘두를 준비를 하며 말이야. 며칠 뒤 영감은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인적 드문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단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영감의 눈에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수상하게 느껴졌어. 소금장수가 요물을 알아본 것처럼 이 할머니도 필시 변신한 요물일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지. 지난번 소금장수가 여우를 퇴치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 할머니를 퇴치하여 큰 명예를 얻으리라 다짐했어. 영감은 소금장수처럼 큰 돈을 벌고 영웅이 될 생각에 눈이 멀어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단다. 소금장수가 자신에게 했던 신신당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 영감은 소금장수에게서 비싼 값에 산 작대기를 힘껏 휘둘러 그 불쌍한 할머니를 사정없이 내리쳤어. 이 간악한 요물 같으니라고 감히 사람을 속이려 들어. 영감의 외침에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우로 변하지 않았어. 그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평범한 늙은 할머니일 뿐이었지. 영감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크게 당황했고 주변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영감의 끔찍한 행동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동원에 신고했단다.
결국 부잣집 영감은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노파를 때려 죽인 죄로 붙잡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어.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감옥에 갇혀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단다. 작대기는 그 자체로 신이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지. 소금장수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숭고한 용기가 더해져 요물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이란다. 소금장수는 작대기가 요물을 알아보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신비한 힘은 소금장수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지.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무작정 탐하고 흉내내려고만 했던 영감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큰 벌을 받게 되었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는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남의 성공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능력을 탐내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단다. 과도한 욕심은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니 우리는 늘 욕심을 경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